자, 안녕하세요. 즐거운 체육 수업 10번째 시간 플라잉 디스크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네, 열심히 영상 보고 체육 수업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네, 플라잉 디스크 주고받기에다가 이번 주에는 가능하면 좀 게임까지 플라잉 디스크를 이용한 게임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쭉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예요. 일단 이번 주에 게임 하나 하고 다음 주에도 게임 하나 하고 그 다음 주까지 하면은 플라잉 디스크에 관련된 모든 게임들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이번 주는 플라잉 디스크 주고받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게임은 하나 정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자, 일단 플라잉 디스크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플라잉 디스크는 1940년대 미국에서 대학생들이 파이 접시를 이용을 해서 던지는 걸 주고받기 한 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국에선 플라잉 디스크라고 하지만 외국에선 프리즈비라는 말로 많이 쓰여요. 가장 멀리 날아갈 때 최장 250m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우리 학교 운동장의 대각선 길이가 한 150m 정도 되니까 그보다 훨씬 더 멀리 날아간다고 봐야겠죠. 가장 빨리 날아갈 수 있는 속도는 140km. 굉장히 빠른 속도죠. 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는 플라잉 디스크는 두 종류가 있어요. 지금 옆에서 보는 것처럼 그 스폰지 재질로 되어 있는 플라잉 디스크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플라잉 디스크 두 가지 재질인데요. 공식적인 플라잉 디스크는 사실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겁니다. 네, 걔 같은 경우에는 좀 전문가용 중급자 이상의 학생들이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스폰지를 이용한 플라잉 디스크를 사용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나는 스폰지로 날아가는 게 멀리 안 날아가는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연습을 거친 후에 선생님의 확인을 받고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나눠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플라잉 디스크를 잡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플라잉 디스크의 기본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플라잉 디스크 기본 기술은 던지기와 받기가 있는데요. 서로 주고받을 때 좀 더 정교하게 정확한 방향으로 주고받는 게 중요하죠.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기술이 요구되고요. 던지는 방법에는 백핸드와 포핸드가 있는데요. 먼저 백핸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핸드 그립법 잡는 방법인데요. 백핸드는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던지는 게 되겠죠. 자, 여기서 백핸드 그립법, 컨트롤 그립법은 좀 더 정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으로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올려서 테두리 위에 놓습니다. 나머지 세 손가락은 림 부분에 밀착을 시키고 엄지로 정중앙 쪽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던져주는 것이 백핸드 컨트롤 그립이고요. 컨트롤 그립법은 엄지손가락을 원반의 윗면에 두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편안한 느낌으로 원반을 받치듯 잡아주는 그립법이다. 주로 가까운 거리나 정확도를 요구하는 던지기에 사용된다. 백핸드 파워 그립은 요 검지를 내려서 네 손가락을 림 부분에 다 걸어주고 엄지를 정중앙으로 보내서 꽉 잡아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림에 건 네 손가락이 원반을 보내는데 전부 다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크게 휘두르면서 던져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파워 그립이 되겠습니다. 파워 그립법은 엄지손가락은 원반의 윗면에 두고 나머지 네 손가락의 첫마디를 모두 원반의 림 안쪽 면에 닿도록 감싸주는 그립법으로 컨트롤 그립보다 힘을 주어 잡아준다. 네, 지금부터 백핸드 던지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백핸드 던지기는 백핸드 그립으로 먼저 잡고요. 내가 던지고자 하는 방향을 오른쪽 어깨로, 오른손잡이의 경우입니다. 오른쪽 어깨로 타겟을 조준합니다. 왼쪽 어깨부터 오른쪽 어깨까지 이 선이 조준선이 되겠습니다. 다리는 적당히 어깨 넓이로 스탠스를 잡고요. 무릎과 허리를 자연스럽게 구부려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자, 백스윙을 자연스럽게 해줍니다. 온몸의 관절을 이용해서 여기서 팔을 둥글게 휘두르는 게 아니라 그대로 앞쪽으로 직진을 해줍니다. 요게 한 가지 포인트고요. 그 다음 손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손목을 접은 채로 당겼다가 그대로 직진해서 마지막에 힘차게 뿌려줘서 원반의 회전력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원반이 부들부들 떨지 않고요. 자, 그리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원반을 던졌을 때 이 원반이 지면하고 똑같은 수평을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앞이 들리거나 옆으로 기울어지면 똑바로 날아가지 않고 휘어가거나 높이 솟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스탠스, 어깨로 타겟 조준, 백스윙 했다가 직진해서 마지막 손목 스냅으로 뿌려주면서 수평으로 똑바로 날아가게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백핸드 던지기의 기본 자세는 양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고 무릎을 가볍게 구부린 후 던지는 방향을 향해 옆으로 선 자세이다. 오른팔을 뒤로 곧게 뻗어주면서 던질 자세를 취하고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한다. 이때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고 무게중심을 왼쪽 다리에 두도록 한다. 원반을 가슴 앞으로 당겨와 원반이 수직이 되도록 하며 몸의 중심을 낮추고 최대한 몸쪽으로 붙여 직선으로 원반을 이동시킨다. 이때 오른쪽 어깨는 날아가는 방향과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무게중심을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다리로 옮겨주면서 원반을 잡은 팔을 앞으로 뻗으면서 던진다. 이때 유의할 점은 손목의 스냅을 이용하여 빠르게 던져야 하며 원반은 휘두르지 말고 항상 직선으로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던져야 한다. 네, 이번엔 포핸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포핸드 그립법은 자,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사이에 원반을 끼웁니다. 그래서 원반 밑에 검지와 중지를 림 부분에 걸어주고요. 엄지는 위쪽을 가볍게 잡아줍니다. 나머지 두 손가락은 밑으로 접어주고요. 자, 그래서 마치 표창을 던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서 던지는 게 포핸드 그립이 되겠습니다. 자, 포핸드 그립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변형이 됩니다. 힘을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검지손가락을 중지손가락 위로 올려서 요걸 살짝 틉니다. 그래서 중지 손가락이 림 부분에 밀착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잡아서 역시 옆으로 던지는 이런 그립법이 되겠습니다. 포핸드 그립법은 엄지손가락을 원반 윗면에 올리고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을 이용하여 중지가 원반의 림 부분에 나란히 위치하도록 잡는 그립법이다. 또 다른 포핸드 그립법은 원반에 힘을 더 주기 위한 방법으로 포핸드 그립법에서 중지가 검지손가락 위에 위치하도록 하는 그립법이다. 자, 이어서 포핸드 던지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포핸드 던지기는 오른손 자리의 기준으로 자, 왼쪽 어깨로 던지고자 하는 방향을 타겟팅합니다. 자, 스탠스 역시 어깨 넓이로 벌리고요. 자연스럽게 벌리고 무릎 관절, 허리 관절 자연스럽게 구부리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야구에서 사이드암 투수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사이드암 투수가 옆으로 던지는 듯이 이런 식으로 던져주는데 자, 백스윙 했다가 자, 앞으로 던질 때 역시 중요한 건 손목이 뒤로 젖혀진 상태로 자, 끝까지 날아갑니다. 마지막에 놓아줄 때 손목 스냅으로 강하게 원반을 회전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원반이 제대로 날아가고요.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포핸드는 앞에까지 계속 가지고 가시면 거의 처음 타겟팅했던 데보다 훨씬 더 왼쪽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일찍 놔주셔야 됩니다. 마치 내 몸 옆에서 놔준다는 느낌으로 자, 여기서 쭉 날라와서 앞에까지 가서 놔주는 게 아니라 자, 백스윙에서 앞으로 와서 내 몸의 측면 부근에서 조금 더 앞쪽 이 정도에서 바로 스냅을 이용해서 놔주셔야지만 타겟팅했던 방향으로 똑바로 날아갑니다. 자, 제가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필드 던지기의 준비 자세는 던지고자 하는 방향으로 시선을 향하고 상체를 45도 정도 돌려 비스듬하게 선 자세이다. 시선은 정면을 계속 주시하며 원반을 최대한 지면과 수평을 유지하며 뒤로 빼준다. 원반보다 팔꿈치가 가장 먼저 온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시작한다. 원반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신경 쓰며 목표물을 향해 던져준다. 네, 플라잉 디스크를 던지는 방법, 포핸드 그립법과 백핸드 그립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잡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집중을 하고 두 손을 이용해서 위아래로 잡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혹은 한 손을 이용해서 한 손을 오므려서 잡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뭐가 정답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상황 따라서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플라잉 디스크를 던지고 받는 연습이 필요한 거겠죠. 자, 이번 주에 할 게임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자, 플라잉 디스크 골프인데요. 일단 골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골프는 정해진 홀 경기장을 최소한의 스윙으로 도착을 하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왼쪽 아래에 보이는 구멍에 골프공을 최소한의 스윙으로 각 홀마다 정해진 그 스윙의 기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3번 만에 도착해야 되는 데가 있고 5번 만에 도착해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스윙으로 경쟁을 하는 스포츠인데요. 플라잉 디스크로도 비슷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면은 노란색 그 쇠사슬이 달려져 있는 물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얘가 바로 골프장에서의 구멍, 홀을 나타내는 플라잉 디스크 골프의 홀입니다. 여기에 정해진 경기장을 최소한의 던지는 스윙으로 도착하게 되면은 이기는 게임입니다. 자, 규칙을 설명할게요. 한 팀은 4명에서 6명입니다. 밤마다 인원수가 다르니까 딱 정해놓지는 않을 겁니다. 팀당 도착 횟수가 가장 적은 팀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3번 만에 도착을 하게 됐네요. 자, 노란 팀 같은 경우에는 하나, 2번 만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네, 주황색이 2번 만에 도착했고, 노란색 같은 경우에 한 번에 도착을 했고, 초록색은 하나, 둘, 셋. 자, 그러면은 이 4명의 친구들이 한 팀이거든요. 한 팀에서 던진 횟수, 4번 만에 도착했고, 2번 만에 도착했고, 한 번에 도착했고, 그리고 3번 만에 도착한 4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3, 즉 10이죠. 네. 이 팀의 도착 횟수는 10번 만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팀별로 경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